예, 어제는 여야의 경기도지사 후보를 나란히 만났는데요.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의 대격전지죠. 서울시장 후보 두 분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71.1%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정몽준 의원이 후보가 됐습니다. 정몽준 대 박원순. 두 사람 모두 대선 후보로까지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맞대결이 상당히 뜨거울 수밖에 없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두 분 나란히 만나보죠. 먼저 여당 후보부터 갑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네, 집권 여당이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반듯한 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근데 어제 후보 수락연설을 하면서 목을 놓아 우셨어요.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죄송하고요. 공식 석상에서 그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고요. 근데 제 어렸을 때 별명은 울보였어요. 그래서 어저께 또 실수를 했는데요. 우리 아이의 그런 일로 많은 국민들에게 심려 끼쳐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잘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이야기.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네요. 거기부터 좀 질문을 드리죠. 트위터로 저희가 질문을 받아봤는데 아이디 일권님 외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이기도 한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19살 막내 아들이 SNS에 올린 글 국민 정서가 미개하다. 이 글에 대해서는 해명을 하고 국민들께 여러 번 용서를 구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뭐 민심이 진정이 되는 분위기였는데 그런데 지난 주말에 부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막내 아들이 바른 소리 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시기가 안 좋았다. 어린아이다 보니 말 선택이 안 좋았던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른 소리인데 단지 시기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 말씀해 주시니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저희 집사람이 이제 저희 당원들 한 20-30명 모인데 초대가 되면 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 때문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한 서너 번 해요.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했더니 어느 분이 앞자리에서 아예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이제 뭐 일종의 위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또 위로를 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고맙다고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요. 예. 근데 뭐 바른 소리 이런 거를 갖다가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뭐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제 사석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뭐 해주니까 고맙다 이렇게 한 건데요. 하여간에 그런 일로 다시 심려 끼쳐서 제가 아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 의견하고 다른 이야기가 올 경우에는 그런 소리를 해주시면서 격려하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거든요. 자기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아니, 그러니까 한 몇십 명이 모이셨는데요. 예. 앞자리에 있는 분이 이제 뭐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말씀은 고맙긴 한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잘 좀. 그런 말씀은 고맙긴 한데 라는 건데 하필이면 그런 말씀이 뭔지를 바른 소리라고 집어넣었다. 그런 말씀이 맞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요. 요 근처에 있는 대중목욕탕에 갔다 왔는데 어느 분이 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좀 아주 정색으로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말아달라고 저를 뭐 위로해 주려는 것보다 그런 말씀 자꾸 오해를 나니까 제가 또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예. 하여간에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인도 그렇고 정몽준 후보님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아들 의견엔 동의할 수 없다. 이건 분명하시단 말씀이시죠. 저희 아이가요. 지금 아직 어른이 안 된 아이고 그 아이가 또 넷째인데 셋째하고 10살이나 차이가 나는 이제 늦둥인데요. 예. 저희 집에서 거의 혼자 컸고 요즘 뭐 혼자 보내요. 그래서 저희가 다 그런 걸 잘 미리 얘기해주지 못한 게 다 저희의 불찰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이제 세월호 구조 과정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는데 국민이 과도하게 정부를 탓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여권 내 인사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런 말씀 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동의하진 않으십니까? 정부 여당은 한마디로 무한 책임이거든요. 국민의 생명이 한 분도 중요한데 이렇게 많은 인명이 희생됐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다.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부에게는 무한 책임이 있다. 지금 정부의 책임도 상당히 있는 부분인데 국민들 여기에 대해 질타하는 것도 옳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뭐
국민들께서 정부를 뽑아줬는데 정부가 이렇게 무능할 줄 몰랐다. 예. 뭐 국민들께서 분노하시는 거 저는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부인께서는 선거법 위반 의혹도 받고 계세요. 근데 의혹이 두 건인데. 참 그것도요. 예. 너무 그런데 이제 어느 또 당원들이 또 몇십 명 모이는데 초대가 되면 가거든요. 예. 갔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면 일반적인 얘기를 하다가요. 나중에 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요. 그 정몽준 후보가 돼야 본선 경쟁력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꺼내주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사람도 그 정도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냥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아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그걸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제가 후보고 제가 고발된 건 많은데 그런 걸 하나도 뉴스에 안 해주고 예. 저희 집사람이 고발됐다 이거는 뉴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모르는 분들은 저희 집사람이 무슨 돈 봉투라도 뭐 많이 뿌렸나 보다 이렇게까지 걱정을 하세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선관위에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그런 거 너무 큰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주셔서 하여간에 그런 일 있어서 아주 또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의혹이 두 건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영등포 당협에서 한 지지 발언은 정몽준이란 이름을 말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근데 중랑구청장 선거 캠프에서 한 발언은 정몽준 후보 뽑아달라고 이름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서 이게 더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하여간에 저희들이 그런 일이 있어서 송구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고발이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네, 뭐 고발이 됐으니까요. 그것도 언론에서 많이 고발됐다고 많이 알려줘서 조사는 받을 거예요. 조사 받으면 뭐 법대로 해야죠. 예,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월호 사고 얘기를 우리가 한참 했는데 사실 서울에서도 얼마 전에 지하철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서울의 안전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박원순 시장께서는 그동안 안전 문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서울시의 안전 관련 예산이 오세훈 시장 때 한 3,400억 수준인데 박 시장 오셔서 그걸 1,000억 정도 깎아버렸어요. 예. 그거 아주 잘못한 것이다 생각하고요. 아하. 우리 또 중요한 게 서울 지하철의 경우에 안전만큼 중요한 게 그 지하철의 공기가 깨끗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최근에 우리 한국 대기환경학회라는 데서 발표한 걸 보면요. 예. 지하철의 객실, 차량 객실에 이산화탄소, CO2,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전부 관련 규정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서울시는 서울 지하철의 공기를 1년에 단 한 번만 측정해서 발표하는데 서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지하철의 공기가 깨끗하다고 돼 있는데요. 공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깨끗하다고 발표를 한다? 네, 어제 그 학회에서 발표한 거는 객실의 공기는 인체에 치명적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예. 어떻게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학회가 발표하고요. 또 제가 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했더니 그거에 의해서도 그랬는데 어떻게 서울시 발표는 계속 안전하다. 그것도 겨우 1년에 한 번인데요. 예. 저는 서울시가 뭐 잘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질문을 뒤에 박원순 시장한테 한번 직접 좀 드리도록 하죠. 해주시면 좋죠. 예. 박원순 시장 말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정몽준 후보가 보는 박원순 시장 한마디로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박원순 시장이 3년간 열심히 했는데 무슨 일을 열심히 했나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예.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신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민들의 바람과 달리 본인이 원하는 걸 했다? 네. 혹시 그것이 일치하진 않고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그런 걸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자체평가도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저는 알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제가 글쎄요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무슨 언론 담당하는 그 직원분들이 뭐 50명인가 60명인가 그보다 더 많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분은 이름을 소통이라고 붙여서 예. 선거 준비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 시장 들어오셔서 서울의 주요 공사가 전부 2년 정도 늦어졌어요. 9천억 원을 투자해서 예. 우이동과 신설동을 연결하는 경전철 시범 사업을 하는데요. 예. 이것이 무려 2년 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2년 반 늦어지면 예산이 수천억 원이 더 들어가고요. 주민들은 지하철 탈 수도 없고
그 주민들은 아주 공사 때문에 불편하고요. 예. 근데 전부 그런 식이죠. 주요 간선도로 23개 공사도 80%가 1년 정도 늦어지고 성동구에 있는 응봉교 그 공사를 가보면 예. 무슨 이유인지 또 2, 3년이 또 늦어지고. 혹시 그런 경정철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정기적인 타당성을 더 검토하느냐고 신중하게 하느냐고 늦어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그 가령 그 9천억 원을 투자하는 우이동 신설동 연결하는 경전철 시범 사업을 예. 왜 이렇게 2년 반이나 늦어졌냐. 제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했더니 예. 서울시 관계자가 또 언론에다 답변을 했어요. 그 공사 담당하는 건설회사 2개가 부도가 나서 그렇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처음부터 부실한 회사를 선정했다면 그거 잘못한 거고요. 또 건실한 회사를 해서 부도가 나게 했으면 그거 서울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언론 담당 50명 놓고 소통이란 이름으로 홍보를 치중한 거 아니냐. 그러는 사이에 사업들은 다 줄줄이 늦어진 것 아니냐. 이 부분 지금 비판하시는 거예요. 네네. 어제는 시민단체 직업병에 걸린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은 이제 시민단체를 오래 하신 분이죠. 그리고 시민단체는 무슨 큰 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고요. 남들이 하는 일을 감시하는 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 감시하는 일은 잘하는데 자기가 일을 직접 하는 일은 아직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이것도 아마 박원순 시장이나 뭐 시민단체 분들이 들으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뒤에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박 시장을 얘기한 겁니다. 칭찬해줄 부분은 없나요, 박원순 시장? 칭찬 그 말씀 잘하셨어요. 예. 박 시장이 제일 잘한 일은요. 예. 그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께서 그 한강에 4만 평 되는 노들섬에 오페라 하우스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저도 그거는 반대했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분이 그걸 안 한 것은 잘했는데요. 근데 3년 동안 그 4만 평의 부지를 그냥 텃밭으로 한 건 좀 심했다 생각하고요. 저는 거기에다가 그 런던에 있는 그 대관람차라고 있죠. 예. 그게 돌아가는 거. 그런 것도 하고 문화 관광시설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박 시장이 거기다 오페라 하우스를 지었으면요. 제가 부실 수는 없잖아요. 그거 안 지으신 거 제일 잘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100% 칭찬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뭐 상견례 자리니까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두 분이 한 번에 나오셔서 좀 정책 가지고 뜨거운 한판 또 벌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선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 먼저 만났습니다.